이게 여러분 포스트 모던 정치 이론상에 있었던 결국은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 메타 담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대 담론과 미시 담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기서 이제 좌파 그러니까 프랑스의 구조주의라든지 이쪽에서는 정치 투쟁을 할 때 미시 담론이 정치를 장악하는 핵심 키워드다. 메타 담론의 시대에서 미시 담론의 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시 담론이란 게 별게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활하면서 소화해내는 그런 일상 있잖아요. 일상에 녹여서 이데올로기를 자신들이 관철하려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일상에 녹여라. 이게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주고 그래라. 그게 여러분 좌파의 포스트 모더니즘 정치 전략입니다. 외워봅시다. 거대 담론, 미시 담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미시 담론이라는 걸 하면 옛날에 환경이라는 거대 담론이 있잖아요. 환경오염, 환경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데올로기를 만든 다음에 빨대를 만들 때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 너는 잘못이야. 응? 종이 빨대를 쓰는 네가 우쭈쭈? 이런 미시 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배우가 싸이가 흠뻑 쇼를 하는데 물을 왕창 쓰네. 저건 잘못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도덕적 우월감을 주고 이런 청산가리 같은 미국산 소고기 안 처먹겠어. 이게 머가리가 약간 머가리가 떨어진 애들도 미시 담론은 여러분 제대로. 그래서 미시 담론을 구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미시 담론을 구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에 있는 있잖아요. 인플루언싱,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미시 담론을 구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메타 담론은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대가리가 있어야 메타 담론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시 담론은 머가리가 없어도 미시 담론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 나쁜 애들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동물 보호, 환경 보호.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 이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감성 있죠, 감성 플러스 도덕적 우월감. 그리고 그 도덕적 우월감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무식한 애들이 잘난 사람들한테 훈계질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게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던 정치 투쟁 담론입니다. 좌파 애들은 이 짓거리를 30년을 했는데 우파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이런 일상에서의 정치 투쟁 방법을 본 적도 없고 걔네들은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작가, 다큐멘터리 작가, 영화제 그래서 걔네 뭘 줘야 돼?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문화자본을 가지고 장의 영역을 넘어다녀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장의 영역을 넘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정치인이 되는 게 쉽죠.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업계가 있고 정치인이라는 업계가 있는데 변호사와 정치인이라는 업계는 여러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넘나들 수 있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코미디언이라는 사람이 있고 운동선수라는 분야가 있어요. 장이 다르죠. 장인데 은퇴한 운동선수와 그리고 운동선수가 예능판으로의 경계선, 그 장을 넘는데, 필드를 지금 제가 장으로 번역을 하는 건데, 이게 넘기 쉽죠? 이렇게 넘기 쉽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좌파가 정치 담론을 미시화하고 일상생활을 한 다음에 이 장을 넘어서, 일로 와서 이렇게 장을 넘게 하는 이 권력 있잖아요. 그걸 장악합니다. 누구든지 어디서 장을 넘으려고 할 땐 좌파의 손을 잡고 장을 넘기가 편한 거죠. 그렇게 사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사회의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포스트 모던 좌파식 구조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던 구조주의, 정치 투쟁술, 알티세르, 뭐예요? 맨날 장이론 얘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이게 누구지? 아이씨, 이게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아비투스가 됐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좌파가 90년대부터 공들인
그래서 90년대부터 여러분 이 아비투스, 이 포스트 모던 운동에서 처음으로 이 얘들이 제기한 게 미시 담론을 파고들라고 첫 번째 깃발을 올리는 게 페미니즘이고요. 페미니즘 깃발을 올렸을 때 첫 번째 좌파가 90년대에 발견한 미시 담론을 구사하는 자기들의 칼이 누구였냐? 공지영이었던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다가 자빠져라 뭐 소설 제목은 그렇진 않지만 연세대 운동권이었고 뭐 뭐 일본어로 돼 있던 뭐 공산당 선언과 뭐 기타 등등을 번역하는 팀이었었다고 하던데 뭐 디테일이란 얘기 모르겠고 그때 이후로 90년대 이후로 여러분 계속 여성 작가 여류 작가들 등장 앤드 미세 담론 그렇게 하면서 더 있잖아요. 그걸 장악해 나가는 거죠. 문화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장악해 나가고 자기네들의 담론을 주류 담론으로 만들고 자기네들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지배해 나가고 한마디로 리크루트가 되는 권력의 각 부분에 권력의 각 진지들의 사람이 등용되는 걸 다 좌파 코드로 장악을 한다. 그리고 좌파 코드에 어긋나면 그러면 뭐라고 불러버린다? 너 극우 새끼지. 낙인과 배제, 미시 담론을 장악하고 낙인과 배제의 논리로 이 자기네들의 아반떼라고 부르죠. 아방가르드라고 하죠. 아반떼. 자신들의 정치적 진보를 막는 세력들을 배제시켜 나간다. 이거에 맞서는 우파들이 이제 생길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저는 이게 이대남들의 반페미 운동이나 이런 걸 그냥 페미에 반대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좌파들의 미시 담론 장악하고 포스트 모던 정치 혁명술 90년대부터 갈고 닦은 좌파식 혁명 전술을 분쇄하는 신세대의 등장으로 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밈 전쟁 벌어지고 여러분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그 담론의 네트워크 전쟁, 커뮤니티 전쟁, 뭐 SNS 전쟁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밈 만들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뭐예요? 근데 상호 배제의 논리, 좌파가 뿌려놓은 이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상호 배제의 논리가 막 날뛰잖아요.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 약간 저는 이제 올드 클래시컬 리버럴리스트로 보면 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자유민주주의적 생활 양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한 대한민국이 포스트 모던에 빨려 들어가서 그냥 혼돈의 무질서에 빠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좌파적 담론의 가장 큰 문제 제가 지적하는 건 뭐예요? 언더도그마죠. 약자가 도덕적 우위를 갖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약자를 돕는 게 선이지 약한 것 자체가 선은 아니다. 그리고 찡찡으로 국가 예산 뜯어먹는 거 그거 아니다. 찡찡거리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좌파에 맞설 뭐 어떤 투사 내지는 사상가 뭐 이런 거로 움직이는데 이제 스스로 사상가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웃기다. 저는 이런 식의 권위나 뭐 이런, 제가 머리도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옷도 지금 반팔 입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어떤 형식을 갖춘 권위로서 제가 무엇을 한다고 이 정치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 메시지와 이런 것들만 퍼져나가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요새는 슬슬, 나도 고집 부리지 말고 투쟁의 중심에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갑자기 되게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미시 담론 장악하는 거에 여러분 그 민족주의에도 변형을 일으키죠. 거대 담론일 때 민족의 영광 이런 얘기하다가 얘네들의 이 포스트 모던 담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업하다 보면 쟤네들이 개발을 하는 거죠.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위안부 뭐 이런 영업 오지게 해대는 거나 기타 등등이 다
그런 식의 90년대 이후에 벌어졌던 어떤 좌파 운동의 패턴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 얘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